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25년 착공에 2029년 준공 예정인데요. 법조타운 조성에 맞춰 고등법원을 의정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정부 시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의정부 고등법원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왔죠? 예, 지금까지 지금 경기 북부권에는 고등법원이라든가 고등검찰청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이제 법률적인 그 업무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서초동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로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조타운이 조성되기 때문에 고법을 설치할 적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서울고등법원 원해재판부가 올해 말 의정부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고등법원 설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번 이제 2028년 의정부시 고산동 이제 법조타워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현재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 지법이나 의정부 지검이 그 고산동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지금 고등법원이 들어설 수 있는지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번 지금 그 지역 내 이제 김민철 의원이 그 원해재판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지금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변경 절차를 통해서 민사부 2개, 그리고 가사부 1개 정도는 원해 재판부로 구성이 돼서, 만약 그 법조타원이 구성이 되면 의정부 지법과 의정부 지검, 그리고 고등 법원에 대한 원해 재판부가 그 법조타원에 같이 이제 일단은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도 원해 재판부를 이제 교두부로 해서 경기 북부권의 의정부시 관내에 의정부 고등법원과 의정부 고등검찰청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법이 설치가 된다면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경기 북부 자치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김동연 도지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려고 있는 부분이고, 의정부가 결국은 살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도의 행정수도 역할을 의정시가 수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퍼즐들이 좀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부청사, 소방방재본부, 그다음 북부경찰청,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까지 구성이 된다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완전한 이제 행정수도의 의정부시가 행정수도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낙수 효과도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의정부 시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시민 10명 중 8명이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디자인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길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의정부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캠프 레드 클라우드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81%가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디자인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 공간 조성이 59%로 가장 많았고, 공원과 쇼핑센터, 사회 기반 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 산업단지와 스포츠 시설 등을 갖춘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례 조정으로 선거구가 합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동두천시 연천구는 양주시와 한 선거구로 합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1일 정개특위는 최근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 잠정 합의안을 통지했는데요. 경기 북부의 경우 획정위는 동두천시 연천군을 양주시 동두천시 갑을과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양주시 일부를 분할해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갑을, 포천시 가평군으로 협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행은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포천시는 설 연휴 기간 6일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시는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포천시 방문 차량의 주차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획정이 안대로 가게 된다면 수도권 선거구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 언제 어떻게 확정될지 미지수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는 30곳에 달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부천이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줄일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선거구가 축소되면 당내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경기 북부는 단독 선거구였던 양주시가 동두천시와 합쳐져 둘로 나뉘고 동두천시와 묶여있던 연천구는 포천 가평 선거구로 흡수되는 그림입니다. 합치거나 사라지는 선거구뿐 아니라 인천 계양처럼 지역 내 경계를 조정하는 지역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획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제 개편 논란과 맞물려 여야 합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 이미 9달 넘게 늦어진 건데 가장 큰 피해자는 후보자들입니다. 그 선거가 정확하게 이제 획정이 안 된 상태라 정말 어렵죠. 선거 운동하기도 어렵고. 특히 하루라도 빨리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구조. 선거운동은커녕 사무소 위치를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결국 유권자로 향합니다. 여기가 지역구민인지 아닌지 유권자가 아닌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에서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총선 후보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 선거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현실화하자는 제안도 내놨지만 여야 합의가 관건. 2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이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필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시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해당 기간 입찰 참가 등 토목 건축공사업 관련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해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4채 중 한 채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량 3만여 건 중 타 지역 거주자의 매매 비중은 8천여 건으로 전체 24.6%를 차지했는데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경제만렙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바닥 인식에 투자 성향이 강한 외지인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는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 졸업 여부, 소득, 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부모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 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오는 29일까지 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수산업 경영인 지원 사업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어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인천시는 올해 어업인 후계자 15명과 우수 경영인 4명 등 모두 19명을 선정해 최대 5억 원을 저금리 융자 형태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융자금은 어선 건조와 구입, 양식장 부지 구입 등 독립된 어업 기반 마련과 시설 및 장비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행하는 할인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군포시가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교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군포 지역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7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포시의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하루 14만 9천 건이며 이 중 서울에서 군포로 오가는 통행량은 3만 2천 명으로 22% 수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